쥐가 고등부도 아니면서.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고3 수준 단어장으로 이제 단어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제 단어 보는 개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내 마음이에요. 20개 볼 때도 있고 50개 볼 때도 있고 100개 볼 때도 있고 그냥 제 마음이고요. 커트라인은 뭐 보통 한 개거나 아예 없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못하면 이제 뭔가 페널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페널티를 처음에는요 깡지 50번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한 단어예요? 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니까 아니 니네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그 페널티 걸린 친구들은요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끔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제가 줬던 주제는 뭐냐면 나에 대한 칭찬 써서 보내기였어요. 영어로? 아니 한글로요. 쉬운데? 그래서 왜? 다시.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지 않으면은 내가 깜지 50번 시킨다고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할 것들인데 어제 처음 시행했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수업 끝나고 이제 이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어 시험 여기 뽑아보고 몇 개예요? 50개? 오늘은 30단어의 커트라인 빵개.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그걸 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당연히 여기서 근데 여기서 내가 주의점을 붙였어요. 주의점. 이거 보낸 거 내가 우리 학원 쌤들 단톡방에다 공유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네. 원작쌤 해야지. 맞네. 야, 사는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긴 게 내가 공유한다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진짜 진심으로 보내더라고요. 이제 어제 페널티 전원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선생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난 이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하고 싶다.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내가 보내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보낸 걸 보니까 일단은 어제 고2반에서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그걸 보니까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떤 한 친구가 지난번에 또 페널티에 걸려갖고 칭찬을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답변을 달았죠. 카톡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제 페널티 또 걸려갖고 이 친구가 내가 누구랑 하고 싶냐 하니까 땡땡 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얘가 요거 쓴 거 있잖아. 요걸 링크 걸고 문구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이걸 링크 걸어갖고 응?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거죠. 아니 나에 대한 칭찬 실컷 쓰고 이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선생님이랑 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서 딱 하나 보내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반 한번 해볼까? 아니요. 그냥 단어식으로 봐야지. 아니야. 아니요, 단어 시험 안 봐도 되죠. 그냥 아니요? 보내면 되죠. 그러면 뭐 상관 아니 학생들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누구 선생님을 고르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아는 쌤도 없잖아. 자, 설정 얘기 그만하고 자 테스트 결과 보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너 이거 안 썼네. 너무 문제가 문제 이거 한다고. 한 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하. 문제야. 이거 힘을 썼어. 사인이야. 이게 뭔가 그런 거야. 봐봐, 김민지. 들어. 뭐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박스가 너무 길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맞았어.
쌤물이에요, 쌤물. 아빠 저거는 좀 그다음에 한서가 한서랑 우주는 그러고 보니까 왜 안 오냐 이제? 아파이네. 아 됐냐고요? 아니 둘 그거 오빠 피드백 받아야지 한 거. 어디가 완전한 문장인지 이런 얘기를 빠져 아키냐 주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 어떤 거 뭐야?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네, 각 번호별로라고 써놓잖아. 각 번호별이라는 게 각 번호잖아요 말 그대로. 만약에 틀린 것만 고쳐 쓰라면은 그 틀린 것에 대해 근거를 쓰라고 썼을 수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제 그 절관련어법에 대한 이제 개념 부분인데, 자, 절관련어법은 절을 이끄는 요소 세 가지, 접속사와 의문사, 관계사 이거와 관련된 모든 이제 어법을 우리가 절 관련 어법이라고 한다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때 완수불명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와 함께 어울리지만 불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는 명사와 함께 어울린다. 정말 간단한 개념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완수불명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본다면 앞부분에 I don't know 라는 주어 동사만 나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즉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if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으로 돼야겠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I will give you pocket money라고 사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뒷부분은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수식어 역할을 하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돼야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시냐 대시냐 구분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답을 보면은 전치사 뒤에는 뭐 that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방법으로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in that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완수불명으로 푸시는 게 좋은데요. 앞부분을 보면은 주어, 동사의 목적어까지 나왔고 according to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한데 얘를 빼고 보면은 명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불완전한 문장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절 자리인데 근데 that도 명사가 가능하고 what도 명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 뒤를 보면 is라는 동사만 나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주어의 역할을 해줘야겠죠. 자, that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려면은 접속사일 때만 가능하고요. what절이 명사절 역할을 하려면은 관계 대명사일 때 가능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또 보면은 불완전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놈은 명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요 놈도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접속사는 명사가 아니죠. 관계 대명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what을 몰라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모의고사형 실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냈는데 약간 몇 개는 제가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하나씩 보자고요. 자, 1번은 are taugh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수동태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스위치가 맞는가 이것도 따져봐야겠지. 첫 문장을 보면은 왼절이 여기 콤마까지 한 덩어리로 묶이고 keys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위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동태로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될 텐데 목적어가 일단 안 나와 있고 문맥상으로도 봤을 때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라는 게 맥락상 맞으니까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앞에 나와 있는 want라는 녀석이지. 그래서 want,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5형식 구조이고 want가 5형식으로 쓰일 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받으니까 2번도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3번 consciou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conscious가 무슨 뜻이냐면 의식적인이라는 뜻이야. 의식적인 이란 뜻으로 이제 형용사예요. 형용사.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여기가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형용사라는 거는 보어의 역할을 하거나 수식어의 역할을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지. 자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이 증명을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보어의 역할을 만약에 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보어를 받는 동사 뭐 예를 들어 비동사 뭐 become, turn, grow 뭐 감각동사, remain, keep 뭐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동사들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becom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 뭐뭐가 되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 forbidden이라는 지금 과거분사가 나와 있어요. 뒷부분을 봤을 때 여기 콤마 나와 있고요. 이 덩어리가 분사 구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 forbidden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keys 요 녀석이 바로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forbidd가 무슨 뜻이에요? 금지하다라는 거죠. 금지지 말고요. 자, 그래서 얘가 금지를 하는 건지 금지를 당하는 건지 이걸 이제 봐야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러한 강한 이모션을 감정을 표현하도록 금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금지를 당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주어니까 맥락상 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금지를 시킨다기보다는 금지 당한다는 게 더 적합하겠고요. 역시나 forbidden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쓰는 게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forbidden은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여기도 sometimes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을 even, 심지어, refuse, 거절했는데 to acknowledge, 인정하는 걸 거절했대요. 자 여기까지 목적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acknowledge라는 녀석도 또 이제 목적어를 받을 수 있겠죠. 투부정사도.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가 acknowledge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여기다가 what을 써야 되는가, that을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대시면은 뒤에 완전한, 와시면은 뒤에 불완전한 이런 형태가 오겠죠. 뒤를 봤을 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hurt and have, 동사 나왔고요. the way, 목적어 나왔습니다. 전치사의 명사. get rid of가 한 세트로 뭐를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치사에 대한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의 목적어 the energy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하고요. produced by those feelings가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수식합니다. 따라서 뒷부분이 뭐 하나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을 써야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죠? 관계사 파트. 와 여기는 앞부분부터 벌써 세 페이지야, 세 페이지 앞부분. 90쪽의 앞부분을 좀 볼 건데요. 여기를 좀 펴주세요. 여기 chapter 8 관계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 그리고 얘는 꺼버리겠습니다. 뭐야? 아니 분필을 왜 맨날 풀어줘? 아 진짜. 지난번에 제가 절 관련된 어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관계사 파트에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네요. 지금 책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뭐가 엄청 많죠, 종류가. 그죠? 네, 그래서 뭐 별 수 없죠. 다 해야지 뭐. 중요한데 다 해야죠. 아마 오늘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분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난번에 잠깐만 숙제를 어디까지 줬죠? 96점? 96까지 줬구나. 그러면 오늘은 뒷부분 근데 뒷부분은 다행히 어렵지 않네요. 챕터 9는요. 일단은 최대한 한번 해보죠. 사실 지금 조금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이 관계사 파트 이 세 페이지가 40분 만에 끝날 분량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네. 원래는 이 한 페이지 하는데 40분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관계사라는 이 전체 파트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좀 해갖고 최대한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 제가 책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계사 파트에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제가 지난 1학기 내신 대비 때도 했었습니다. 엄청이는 심지어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내용이에요. 자, 핵심적인 부분 첫 번째 일단 보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계 대명사로 쓸게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1번에다 쓸게요. 접속사와 이제 대명사가 이제 결합된 거다라는 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단어잖아요. 위치가 됐든 대시 됐든 뭐 후가 됐든 하나의 단어잖아, 하나의 단어. 근데 그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녀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접속사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절을 이끈다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절을 만드는. 이제 챕터 9번에 이제 사실이 있는데 챕터 9에 보시면 접속사 파트가 있어요. 접속사는 원래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 그리고 절을 이끄는 것 자체가 이제 종속 접속사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는요.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하지만 대명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명사에 포함되는 일종의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 선생님, 그러면 보어 역할을 할 때는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나요? 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있어요. 복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지? 있어요. 있어. 복격 관계대명사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본 것뿐이에요. 복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핵심만 말할게요. 앞에 나오는 이제 선행사. 선행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명사잖아요. 명사.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죠.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라는 건 뭐 주어 동사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어 나오거나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얘는 형용사가 되겠지. 명사 꾸며주는 애는 형용사니까. 자, 근데 이 덩어리 이름이 뭐야? 절이잖아. 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해석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딱 두 개만 썼습니다. 두 개. 보통 제가 관계대명사 개념을 설명할 때는 네 가지로 쓰는데요. 두 개는 제가 뺐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가볼 건데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칠판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처음에 보시면은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와 대명사가 이제 결합된 형태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 아래에 과정이 쭉 나와 있어. 과정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읽어보자면 At the bus station, I met the man. He lives next door.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옆집에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라는 말이 이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두 문장을 연결을 할 때 아래 버전을 보자면 콤마를 그냥 붙여버렸어. 근데 이거는 어법상 틀리겠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자면 At the man lives next door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lives의 주어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I met the man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lives next door 동사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역시나 lives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죠. 그 아래 있는 걸 보자면 I met the man and lives next door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lives에 대한 주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접속사 and와 그리고 주어, lives의 주어 역할하는 he 이거를 결합해서 관계 대명사 who라는 녀석을 써서 연결을 해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거는 which나 that을 쓰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는 what으로 쓴다. 이건 좀 이따가 볼게요. 넘어가고요. 그 아래 설명을 보자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예시를 좀 볼게요. 아래 있는 예시를 보면은 We need less of natural resources to live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문장을 한번 써보자. 이 문장은 사실 고2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저는요. 아이, 다 쓰기 귀찮은데. Resources to live. 자, 여기까지만 쓰면 되거든요. 뒷부분은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지금 앞부분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수식어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상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콤마가 찍혔어요. 메이라고 써있네요. 메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뒷부분을 보면은 many of them에 이어서 지금 동사 have까지 나와 있고 have, become까지 나와 있죠. 뒤에 동사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동사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요 놈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 동사와 여기에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말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연결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원래는 뭘 써줘야 돼? 접속사 and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 있어. 뒤에 them이라는 대명사 있어요. 이 them은 앞에 나와 있는 resources를 가리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접속사와 대명사 두 개가 나왔네? 요거네 요거 됐어? 접속사와 대명사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뭐로 써도 된다?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nd를 없애고 them을 없애고 여기다가 관계 대명사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됐어? 별거 아니지? 이게 최근 고1 시험에 나왔었어요. 최근 주역고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설명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콤마로 연결이 안 된다. 이 콤마로는 이 둘 연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어쨌든 뭔가를 써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됐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의 역할 해갖고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좀 볼게요. 자, 이건 동그라미 3번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요거는 좀 필기해 주세요. 자, 관계대명사의 이제 문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는데, 잘 봐봐. 얘들아,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라고 했지? 형용사절. 어쨌든 형용사야. 덩어리가 형용사라는 거야. 자,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두 가지 뭐라고?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또는 she is happy 할 때 happy가 수식이에요. 보어잖아, 보어. 됐어요? 자,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네가 문법을 배울 때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머리에 자동으로 탑재가 돼야 돼. 수식어, 보어. 됐어? 이게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죠? 항상 형용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 이 덩어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용법이라고 쓴 것 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한적 용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얘들아, 제한적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한정적이다라는 말이랑도 똑같고요. 그리고 수식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수식해준다, 우리가 흔히 꾸며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꾸며준다, 수식한다라는 말은요, 제한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한한다. 왜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 지구상에 만약에 내가 그냥 girl 이렇게 써볼게요. girl. 그러면 지구상에 여자가 반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pretty girl이라고 해서 pretty girl. 그럼 이 pretty는 수식어지.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pretty girl은 얼마만큼 있어? 한 요만큼 있겠지 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내가 수식어를 또 붙였어. 돈도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줄어들겠지. 여기서 키도 커야 돼.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수식어를 쓸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제한된다라는 거 보이세요? 됐어? 그러니까 수식해준다는 말은 곧 뭐냐? 제한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자면 제한적 용법이란 건 한정적, 즉 수식해준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서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술적 표현. 서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보어예요. 보어. 됐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적 용법이 부문분석상으로 보어는 아니에요. 알겠죠? 보어는 아닌데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어는 아니야 실제로. 알겠지? 보어는 아니지만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이제 그 형태적인 차이를 보자면,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대표적으로 which를 한번 써볼게요. which를 써볼게. 그러면 앞에는 선행사, 즉 명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겠지. 근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콤마가 붙고요. 제한적 용법은 콤마가 붙지 않는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이. 그러니까 콤마가 있냐 없냐밖에 없어요. 차이가. 근데 이 콤마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예 다른 형태가 돼버린다. 그리고 해석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해석도 달라지는데,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하단에 써보자면, 얘는 아까 제가 해석을 여기다 써드렸었죠? 뭐뭐 하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식을 해갖고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괄호 하는 명사. 됐어?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가죠. 됐어? 뒤에서 앞으로. 근데 아래는 어떠냐면은, 얘들아, 콤마라는 거는 쉼표잖아요. 쉼표. 그럼 쉼표라는 거는 뭐야? 여기까지 해석하고 쉬어라 이런 소리야. 쉬고 그리고 이어서 해석해라.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 위치 이하를 해석할 때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물론 그러나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접속사의 의미, 뭐 and냐 but이냐 그거에 따른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간 여기서 끊고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예시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예시를 좀 써보자면, 예를 들어서 I have a son who 공간이 좁네. became a teacher. 그래 하나 써보고요. 자, 아래도 똑같이 써볼게요. I have a son, 콤마 찍고 who became a teacher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는데, 그럼 보시면 위아래 문장의 차이점은 이 콤마가 있냐 없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해석도 달라지고요.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 콤마 하나 때문에. 콤마 하나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는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son을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해석하는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간다.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하고 끊고 이어서 해석한다. 이런 해석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어? 아래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아들 하나가 있어. 그리고 그는 선생님이 되었어. 됐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해석적 차이는 좀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이는 아들 하나가 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선생님이 됐었다. 됐어? 해석적 차이가 좀 있죠. 의미적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지금 위에 거에서 아이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19명. 이거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몰라요.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 아들이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놈은 있다고. 됐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아래 거는 어떨까? 아들이 몇 명일까? 한 명. 얘는 한 명이에요. 왜? 여기서 끊었잖아요. 일단 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하나 있는 아들이 선생님이 됐다는 거. 됐어? 의미가 다르다는 거.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녀석도 이 수식하는 역할과 보어의 역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수식은 어떻게 된다? 뭔가를 꾸며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계속정용법은 다시 한번 뭐다? 서술하는 거야. 서술하는 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다자로 이제 끝나는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들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선생님이 되었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서술하듯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 특징은요. 계속적 문법에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가 없다. 관계대명사 that 사용은 안 된다. 이 정도가 문법적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설명이 지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잠깐 페이지 넘기기 전에 맨 아래 보시면 관계대명사 왓절의 역할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왓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어? 자, 여기다가 쓸게요. 4번에다 쓸게요. 4번. 자, 얘도 핵심만 그냥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만. 자, 관계대명사 왓은요 명사절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왓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름이 관계대 명사니까 불완전한 명사랑 짝이죠.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이 덩어리가 또 명사잖아요. 명사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불완전한 형태가 옵니다. 앞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왓은요. 아시겠죠? 앞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단수 취급.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은 단수 취급이에요. 기본은 단수 취급. 그렇죠? 왓절이 단수 취급한다는 거야. 그 아래 예시를 보면은 What you say is not always true 이렇게 나와 있는데 What you say가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잖아. 그래서 뒤에 is라는 단수형 동사가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관계대명사의 격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사실 시험에서 고학년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저학년인 중2나 중3 때는요, 이 격 세 가지가 골고루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내신 대비를 여러분이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그 각 교과서에 보면은 목표 어법이 있어요. 1과에 뭐, 2과에 뭐 이렇게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보통 중등부에서 목표 어법은요, 관계대명사 전체 파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 이렇게 잘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라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에서는 who 쓸래, which 쓸래, 뭐 whose 쓸래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고등부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격에 대한 문제로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whose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중등부 거와 고등부 거를 다 이제 배워야 되니까 관계대명사의 격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5초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초. 자, 5번에다가는 관계대명사가 격 구분이라고 쓸게요. 격 구분. 격 구분법. 공주 피곤해?
자, 관계대명사 격구분법. 관계대명사의 격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주격. 잠깐만요. 쓰기 전에 앞에 선행사가 온다는 점을 다 쓸게요. 명사 보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줄여서 주관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관대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의 격을 구분할 때는 간단합니다. 뒤에 뭐가 오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뒤에 뭐가 오는지. 앞에는 다 똑같잖아. 앞에는 다 명사가 오니까 앞을 보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보고만 구별이 가능한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 동사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게 이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소유격이라는 소리예요. 소유격. 얘 자체가 소유격. 소유격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 소유격 어떻게 해석해? 의잖아. 의. 됐어요? My, your, his 어떻게 해석해? 의로 해석하자. 의.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소유격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오죠? my 뒤에는 어떤 품사가 와? 명사. 명사가 오겠죠. 명사. 됐어? 얘도 똑같아.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 됐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1번은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쉬워. 왜냐면 뒤에 동사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만 보면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2, 3번이야. 2, 3번. 얘가 이제 문제인데, 뒤에 오는 이 명사 있잖아. 이 명사도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역할을 하나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잘 봐봐. 만약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야. 그럼 뒤에 어떻게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오겠지. 됐어? 만약에 뒤에 오는 명사가 목적어나 보어야. 그럼 뒤에 어떻게 오겠어? 뭐 이렇게 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남는 거 써줘야지. 목적어나 보어가 나왔으니까 남는 거 써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2번과 3번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목적격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소유격 뒤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소유격이라는 거는 의라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걸 연결해 보면 돼. 어떻게 연결하냐? 앞에 명사 있지. 요 명사랑 뒤에 명사 나오죠. 요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서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이야. 말이 이상하면 목적격이에요. 됐어?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앞에 명사가 하우스라고 나왔어. 관계대명사 이제 뭘 써야 된대. 그리고 뒤에 데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집의 그들 이렇게 연결해보라고. 집의 그들 말 돼요? 말 돼요? 집의 그들이 말 돼요?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소유격 자리가 아닌 거야.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뒤에 루프라고 나왔어. 그럼 집의 지붕 이러면 말 돼 안 돼? 말 되죠? 그럼 이때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의자를 붙여서 말 되나 안 되나. 아셨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격 변화표 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면 되죠. 믿으셔도 아니야, 못 믿어요. 자, 아래 볼게요. 관계대명사 저의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위치는요 솔직히 말하면 관계대명사 절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 있잖아. 선행사의 위치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명사 뒤에 나오잖아요. 어차피 명사 뒤에 나오니까 이 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 뭐 보어냐 이거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겠죠.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어떻게 나오겠어? 얘가 주어야. 관계대명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동사 나오겠지. 됐어? 얘가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야. 그럼 앞에 뭐가 나오겠어? 주어 동사가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관계 부사를 볼게요. 오른쪽에.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버전이었지. 그러면은 관계부사는 뭐랑 뭐의 결합일까? 접속사와 부사. 네, 잘 읽혔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의 이제 결합 형태겠죠. 2번에다 쓸게요. 관계부사. 첫 번째, 접속사와 부사
접속사의 역할. 자, 접속사의 역할 아까 썼었죠? 한 번 더 쓸게요. 연결의 역할. 그리고 저를 이끈다. 자, 부사라는 녀석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수식. 그럼 이제 이 부사가 나타내는 게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등을 나타내. 이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죠. 됐어요? 그럼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라는 녀석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동시에 뒤에 절을 이끌고 그놈 자체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꾸며주면서 마찬가지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낸다. 됐어? 네 가지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번에 쓴 거랑 똑같이 쓸게요. 앞에는 일단 명사가 나오겠죠? 선행사라고 쓸게요. 선행사. 그놈이 이제 명사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나오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까? 얘는 부사잖아, 부사. 부사는 뭐야? 수식어잖아, 수식어.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가 짱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요. 해석도 뭐뭐하는입니다. 똑같죠? 관계대명사랑 똑같죠? 관계대명사와의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오냐 불완전한 형태가 오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관계부사의 종류. 자, 관계대명사는 뭐 훈이, 미친이, 후준이 뭐 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관계부사는 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격이라는 거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얘네가 전부 다 뭐야? 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이 가능한 거지. 아니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관계부사는 부사란 말이야, 부사. 아니, 부사가 어떻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관계부사에는요. 그러면 관계부사의 종류는 그냥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를 나타내는 when, where, why, how 이제 네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래 나와 있는 관계부사의 종류 해갖고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아래 보시면 관계부사 조그만 글씨로 관계부사 where, when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why랑 how는 계속적 용법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why랑 how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관계사의 생략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관계사의 생략은 어떤 거냐? 지금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냥 제가 쓸게요. 책 읽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지금 뭐야 날라가지고. 아니 그 은총이가 뒤통수거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관계사의 생략.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게 세트로 생략 가능합니다. 세트로. 얘만 생략이 아니에요. 주격만 생략되는 게 아니라 세트로 생략되는 건데. 자, 근데 무조건 생략되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뒤에 ing가 오거나 pt, 과거분사가 오거나 아니면 형용사 구가 오거나 이런 애들이 와야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용사 구라는 거는요, 형용사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 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걸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알겠죠? 묶어갖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와야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딸랑 형용사 한 단어만 있으면 생략이 안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관대라고 쓸게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주의점은 뭐냐면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 불가.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앞에 전치사가 있다면 생략 불가. 책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표에 두 번째 거를 보면 you can choose the major which you are interested in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기서 이제 which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which가 생략된 건데 아래 주의라고 써있는 부분 보면은 전치사 바로 뒤에 위치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in이 앞에 나와 있고 in이치로 쓰여야 되는데 in 뒤에 나와 있는 위치가 지금 생략돼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법상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 니네가 봐봐 in 뒤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와버렸잖아.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어법상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생략이 불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번에 써 있는 게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중 하나 생략하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거를 기본 선행사라고 칭하는데요. 기본 선행사. 자, 기본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when 또는 where가 나옵니다. why도요. why. when, where, why. 세 개. 자,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생략 가능. 선생님, 기본 선행사가 뭔데요? 기본 선행사가 뭐냐면 when은 시간을 나타내지? 그럼 말 그대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the time이잖아. the time. 이게 기본 선행사야. where는 장소를 나타내죠? 그럼 말 그대로 장소라는 뜻의 단어는 the place잖아. 그러니까 the place. 기본 선행사. why는 이유를 나타내니까 이유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the reason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기본 선행사라고 칭합니다. 기본 선행사가 나왔을 때 이 기본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부사를 생략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해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도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the way라는 선행사와 관계부사 how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생략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얘는 무조건 둘 중 하나 생략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쓰면 어법상 틀려요.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둘 중 하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아시겠죠? 요게 이제 생략에서의 이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해봤습니다. 이 세 페이지 한 30분 컷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9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자, 9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1, 2 나와 있고 92쪽까지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하기 90쪽까지만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that 또는 which vs what 하고 나와 있네요. 사실 메인 문법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올 줄은 몰랐네.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 어떡하죠? 둘 다 너무 중요한데? 하지 말고 한 개. 너무 중요한데 하지 말자고? 네. 너무 중요한데 하나만 하자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둘 다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입니다. 둘 다요.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그리고 엄청 잘 나와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그냥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매 시험마다 나와요. 매 시험마다. 학교도 상관없어요. 모든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 모든 학교에서 매 시험마다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와요. 수능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니 모의고사니 수능이니 가리지 않고 나오는 녀석입니다. 이 정도 강조했으면 해야지. 번호를 몇 번 쓸까? 4번. 4번. 네. 와. 자,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위치 또는 왓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문제 의도가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책에 있는 건 다 버릴게요. 그냥 that과 what을 비교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that과 what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대세 용법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11개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대학교 때 그 교수님 얘기도 하면서 얘기한 적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반이 아니었나? 네. 아씨
씨 어느 방에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얘기 안 했다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면요.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대학교에서 그 첫 시험이 대학교 1학년 첫 시험이 이제 영문법 이제 시험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과애들이랑 이제 교양으로 그 이제 영문법을 신청해서 이제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 그 별명이 대성애자였어요. 대성애자. 왜요? 대세 미친.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초보정사야. 근데 끝나고 나서 남은 걸 생각해 보면 대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항상 기승전 대시야. 항상 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런 이제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덕분에 나도 대세 쓰임새는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말해보자면요. 대세 쓰임새.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결과의 부사절, 그 다음에 이유의 부사절, 그 다음에 동격의 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9개 나왔죠.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지금 9개예요 벌써. 근데 정확한 개수는 기억 안 나는데 11개 정도 그때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첫 시험이 맨 처음에 보는 시험이 이제 영문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긴장되잖아. 이 대학교 와서 처음 보는 시험인데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고등학교에서의 시험, 뭐 수능 이런 거랑은 아예 다를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일단은 대학교 시험은 뭐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 시험은 문제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없어요. 대학교 시험은. 대학교는요 시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한 4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한 문제가 여러분 이 A3 사이즈 이만큼이에요.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야. 이게 한 문제. 아니 물론 달라. 과목마다 뭐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영어로 한두 줄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써야 돼요. 엥? 아니 대학교 시험이 그래요. 행복하구만요. 다 무조건 서술형이에요. 무조건 서술형. 그러니까 긴장되잖아. 그렇지? 근데 애들이랑 이제 막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야, 너 우리 첫 시험인데 잘 보자 막 화이팅 막 이러면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자리에 앉았어. 조교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시험지를 나눠줘. 근데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았었단 말이야. 근데 앞에 앉은 애들이 막 이제 시험지 이제 미리 확인했을 거 아니야. 걔들은 뭐야 씨발 막 애들 막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래갖고 이제 그 조교가 자 조용히 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데 왜 씨발 그래. 애들이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1번 문제를 딱 확인하는 순간 나도 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씨 하면서 1번 문제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십몇 년 전 문제인데 기억이 나서 그 1번 문제를 써드릴게요. 너무 화냈네. 이게 1번 문제였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뭐요? 문장이에요. 저 문장. 아. 문장이에요, 문장. 제가 하나 참고로 말할까요? 어법상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다는 저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해석이랑 구문문서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어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 내가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게 십몇 년 전에 보는데 아직도 너무 충격받아서 아직도 기억나. 여기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대세 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6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각 대시 정확하게 뭐로 쓰였는지 서술해라. 이게 1번 문제였어요. 하나만 틀리면 틀리네. 네, 틀려요. 그래서 저게 다 뭐예요? 미안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간 거야. 씨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 잠깐만. 일단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얘가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 잠깐만. 그럼 얘는 뭐지? 얘가 관계되면 아닌데 관계되면 불안정한 문장이 아닌데 막 애들 막 멘탈 나간 거야.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이. 솔직히 말하면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써졌었던 이 시험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세 쓰임새가 많다라는 걸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세 쓰임새가 많다. 근데
90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요. 그 수많은 대에서 딱 하나 관계 대명사 대만 써 있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대만. 됐어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한 가지로 출제할 리가 없겠죠. 아니 됐을래 왔을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시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건 출제자만 알잖아요. 출제자만. 그렇죠? 개수가 얘는 11개예요. 와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해도 3개예요.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3개예요. 3개. 그럼 몇 개야 경우의 수가? 33개가 나와요. 단순히 계산하면. 그럼 됐을래 왔을래 문제는 경우의 수 33개를 다 계산해서 한다고?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근데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 33개라는 경우의 수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가장 한 90% 이상 나오는 거는 2개밖에 안 돼요. 90% 이상 나오는 2개고요.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1개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시험에 나오는 건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잡아도 3개예요. 그래서 다행이죠? 시험에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이스.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응? 그래서 그 문제 맞히셨어요. 맞았던 것 같아요. 우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한 A+ 나왔으니까 더 알았겠지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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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지금은 기억 안 나요.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못 맞출 것 같아요. 숙제 쪽에서 아니 왜 이러나 숙제만 하고 있는데 자식들아. 98쪽에서 101쪽이요? 네 여기까지 이런 내용 학습하고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공부하고 구문 분석 그리고 질문할 거 체크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원아 배달. 아 고생했어.